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한국학원의 대표 후기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명에 이렇게 오셨던 분 계신가요? 처음이세요? 우리 계시구나. 저희가 3명회를 연중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후보로 나누어서 이렇게 거의 오전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고등학교 선택이라든가 입시 제도 이런 분석이라든가 입시 전략 수립하는 법, 학습법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난해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입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고교 학제 때가 처음 시행되는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혹시 바리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설명을 해서 많이 이렇게 좀 정보를 제공을 해드렸고 이런 거에 맞춰서 입시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겠느냐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 특히나 1학년 중간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거기서 거의 결정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신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저희들이 부르고 일단 8시까지 7, 8개 학교를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학부모님들이 긴장도 하시고 또 설레임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라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다들 성적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시점이 입학하기 전달에 진짜 얼마 안 남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다. 입시 준비 기간 중에서 지금처럼 여유 있게 부족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바로 이제 뭐 예비 소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복 맞춰라, 뭐 해라, 동아리 만들어라, 저 학생증 만들어라 해서 그 바쁜 와중에 교복 맞추러 다니고 저 사진관 앞에 가서 줄 서서 또 하루 보내고 학부모들 속이 터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바빠요. 또 친구도 찾게 되고 수행평가가 중학교 때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3월말 좀 되니까 모의고사가 된다고 모의고사가 뭔지도 모르고 봤는데 그거 가지고 또 아이들의 그레이드를 정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또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가 왔다고 해서 중간고사 한다고 해서 이제 중간고사 보는데 조심했죠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냉정하게 침착하게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발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학원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 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했습니다. 저희들이 개강하기 전에 이 세종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 신생도시, 정림도시, 아주 DNA가 우수하고 연합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학구열이 높은 곳이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강의를 딱 시작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젊은 도시, 신생도시를 훨씬 넘어서 또 그야말로 말도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영문도 부르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극도된 곳이다 보니까 입시가 가까워진 아이들은 다 현지에 두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학년, 입시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저학년, 또 뭐 설령 입시가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입시를 초월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왔던 학원들이 이렇게 막 철수하고 그래 다시 돌아가고 여기 희망이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몇몇 선생님과 의논한 결과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곳이다. 여기는 아마 굉장히 입시 교육 현장의 변화가 극심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보자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종은 굉장히 입시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처럼 빠르게 지금 아이들의 학습력이 향상되고 내신 경쟁이 이렇게 급격하게 치열해진 곳이 거의 듭니다. 불과 한 해가 갈수록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2등급을 가지고도 내신 1등급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의고사 1등급을 가져도 내신 2등급을 보장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학습력도 높아지고 있고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더군다나 9등급 지난해까지만 해도 9등급제였는데 이제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놓치면 이제 입시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내신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껏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아가니까 또 입학사정관들은 대학에서는 이거 가지고 변별이 아닌데 10%씩이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학교에서 몰려오는데 변별을 할 수가 없다. 생기부 과정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로 전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생기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이제 입시 제도가 또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생기부까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은 교과별도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생기부까지 관리해야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근데 사실은 생기부도 엄격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공재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생기부 관리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내신이 급선무아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강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왜 이 세종에서는 좀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찾으려면 대전을 가야 되고 수도권을 가야 되고 생기부 진단도 거기 가서 받아야 되고 또는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을 하려고 해도 대치동을 가야 되고 이러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강좌를 직접 개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도 썸머스쿨, 윈터스쿨 지금도 윈터스쿨 10-10이라는 멘토링 수업이 우리 학원에서 지금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좀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학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종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내신 경쟁과 그다음에 입시 그에 따라서 입시 실적도 지금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에서도 의대 가는 거, 서울대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지역 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세종이 굉장히 기회가 되고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인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두르고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정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45분인데 사이드 50분이요? 안녕하세요. 아르고 두르고 맡고 있는 정인지입니다. 여기 저희 학생들도 보이는데 자 오늘 두르고 내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앞부분 보시면 이거는 저희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수강후기를 몇 개만 좀 담아놨어요. 자 이거를 왜 담아놨냐면 굳이 사실은 학원 고르실 때 가장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성적 향상. 성과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랑 겸 살짝 담아놨습니다. 현재 지금 예비고 2,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이죠. 대상으로 두르고 1학년에 1등급의 절반 정도는 저희 학생이고요. 그 다음 뭐 타학원에서 넘어온 친구들 중에서는 3개월 만에 4등급에서 1등급, 3등급에서 1등급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랑 삼아서 학원 고르실 때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유형이 어떻길래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성적 향상이 되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핵심적인 포인트만 몇 개 담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되게 다르세요. 지금 1학년, 3학년 그리고 2학년 선생님 기준으로 좀 유형이 많이 다르긴 해요. 자 근데 1학년,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현재 3학년 선생님이 아마 올해 1학년으로 내려오실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학년 선생님들이 다시 1학년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학년, 3학년 선생님들은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내세요. 내용 자체를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문에 없던 내용을 원문에서 가지고 와서 아예 새로운 글이 돼버려요. 예시를 제가 뒤에 담아놨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면이 많고요. 그 다음 2학년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변형이 심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변형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이 내시고요.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대신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추론적 사고를 많이 요하는 선생님들이어서 어떤 선생님이 이번에 나의 담당이 되시느냐에 따라 유형은 많이 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다른 학교에서 많이 전출도 오시죠. 전입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유형도 선생님에 따라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어느 학교에서 오셨냐를 제가 항상 물어봐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그래서 그 유형에 최대한 맞춰서 대비는 시켜줍니다. 자, 일단 공통적인 부분만 좀 넣어놨어요. 객관적 영어 실력을 매우 요하는 시험 유형이다. 왜 그러냐면 두르고 영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변형이 너무 심해요. 문법도 변형, 어휘도 변형, 글 내용도 변형. 전부 다 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인이 스스로 읽어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거는 근데 전적으로 본인의 기본 영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두르고 같은 경우는 평소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신 이외에 시험 기간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방학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르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에서 이탈이 거의 없는 반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평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시험을 경험해본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이 까다롭고 중요하다. 자, 문법 자체도 변형을 내요. 보통 학교에서는 문법 시험이라 하면 우리 배우는 지문에서 살짝만 바꿔서 틀리게끔 만들어 놓는데 두르고 같은 경우는 전체 밑줄도 굉장히 많고요. 전체 밑줄이라 하면 문장 전체 쭉 밑줄. 네가 알아서 여기서 틀린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글 구조를 아예 바꿔 쓰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글 구조에서 새로운 문장이니까 새로운 문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너의 문법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유형들이에요. 두르고는 사실 대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학교라서 주변 두르고 담당하시는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두르고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볼 만큼 선생님들도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학교긴 해요. 자, 그 다음 어휘 난이도가 높다. 문법도 어려운데 어휘까지. 그렇습니다. 두르고가 좀 너무하긴 해요. 자, 어휘가 어떻게 까다롭게 나오냐? 정말 제가 봐도 이건 생소하겠다 싶은 어휘들도 많이 내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보통은 2개는 같게, 3개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선택지가 5개라면 두르고는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학교예요. 자, 그 다음 선택지가 직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이거 당연히 답이지 이런 문제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 풀듯이 모의고사 풀듯이 속어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말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니야 이렇게 좀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표현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좀 상당히 어려워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이것도 전부 다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범위 많은 편 이거는 그 2학년 지금 현재 3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계속 끌고 왔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심하게 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1학년으로 오게 되면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그 선생님들이 유독 범위도 많이 내고 그 다음 구교재도 어려운 걸 쓰세요. 한 학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되게 어려운 걸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보통 모의고사나 부교재를 합쳤을 때 20개에서 25개가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드루고 같은 경우 36질문 정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만 쫓아가기도 굉장히 힘든 학교긴 해요. 자, 요거는 1번이랑 연결이 되겠죠. 방학이 매우 중요하다. 방학 때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 다듬어두지 않으면 내신 대비 때 너무 많이 힘들게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특징적 문항들만 좀 뽑아봤어요. 자, 요거는 요약문인데요. 요약문을 좀 상당히 많이 내는 학교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르고가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제, 제목, 요양, 요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교긴 합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자주 내시지만 대부분 주제를 묻는 격이에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각 지문에 대한 키워드, 토픽 대비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는 학교예요. 자, 요약 보시면 글에 대한 이해를 묻는데 어휘력까지 요구된다. 왜 어휘력까지 요구되냐? 여기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핸드아웃 자료를 보시면 5개 다 다르고요. 5개 다 달라요.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짝꿍, 3개가 짝꿍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두루고는 여기 나온 10개가 다 다른 어휘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 좀 충분히 대비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강남어교에서는 대비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는 제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빈칸 추론. 굉장히 좀 많이 내는 편이세요, 빈칸 추론도. 자, 근데 빈칸 추론도 결국에는 주제 부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라서 이것도 그렇게 문제 자체 접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좀 까다로워요. 패러프레이징이 좀 많이 어렵게 내시는 편이라서 선택지 자체를 읽어나갈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문장 해석을 할 수 있는 구문 독해의 능력, 그 다음 어휘력 둘 다를 요구하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자, 좀 어려운 게 보통 다 어휘를 이렇게 내십니다. 유형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기존의 문장 구조를 아예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런 단어가 들어갔어 이렇게 암기하는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로운 문장을 넣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단어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 단순한 동반어 학습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왜? 없던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맥락 파악을 잘 해서 스스로 읽어나갔을 때 이 부분이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요구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법 부분. 기존 지문에서 문장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내세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문장 똑같이 거기서 밑줄만 이렇게 많이 내는 편인데 두루고는 선생님이 문장 구조를 아예 바꿔서 새롭게 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접 문장 뜯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객관적 문법 실력이 정말 많이 요구되는 문항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문법을 이렇게 많이 내십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시험지를 그대로 따왔어요. 이게 시험 실제로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현재 1학년, 3학년 선생님들 스타일이세요. 실제 저희가 공부했던 지문은 요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길입니다. 근데 없는 문장, 없는 내용을 아예 새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거는 보통 기존 아티클에서 많이 이렇게 발췌를 해서 오시는데
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새로운 내용을 다시 다 읽고 그거에 맞는 내용 이해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봤죠. True, false를 학교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 여기 맞다고 보시는데? 그럼 이건 맞는 거야. 자, 이거 틀려? 근데 맞다고 했네? 그럼 얘는 틀린 거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고요. 아이들도 다 알고 이 내용 이해했는데 여기서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요거에 조금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 현재 1학년, 3학년 선생님들은 이런 유형으로 문법도 내시고요. 어휘도 내시기도 합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도표, 그 다음 도식화한 이런 유형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타 학교에서 고등부에서 내지 않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기 때문에 그건 본격적으로 대비가 두르고 맞춤 대비가 특히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두르고 뭐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해석으로는 되지 않아요. 시험 대비를 고등학교 해주는데 고등학교 시험 대비를 해주는데 그냥 해석해주고 알겠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중학교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주제 같은 경우는 자 1번 문장 주제문이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자,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다양한 어휘 어법 보시면 아시겠죠. 어휘 진짜 많이 필요하고 어법 변형도 많이 필요해요. 자, 근데 지금 저희 기존 친구들이 몇몇 보이는데 저희는 지금 방학 때도 계속 구문독해를 통해서 문장 구조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게 안 되면 두르고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평소 좀 방학 때 구문독해, 문법 꼼꼼히 해놓는 거 필수입니다. 자, 방학 동안 해야 될 거 이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객관적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즉 추론 능력, 어휘력, 그 다음 문장 분석 능력 요거 세 개가 다 따라와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한 평소 수업 자료가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을 선택하실 때. 자, 여기 제가 밑에 이 모든 것을 위한 자료와 강의는 강남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뒷부분을 넘어가시면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저한테 수업 듣지 않는 학생들도 두르고 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예. 이거 들고 다니면 제 강남한국 정윤쌤 학생이구나. 자기들끼리 다 안 돼요. 자, 이게 뭐냐. 제가 두르고 맞춤으로 제작해주는 자료인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자, 동방이어 다 넣어줘요. 핵심 어휘 같은 경우는 이거 알아야겠다. 왜? 요약문으로 나와도 주제로 나와도 이거는 꼭 들어갈 어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부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 또 문법 변형도 연습을 합니다. 문법 변형 제가 다 넣어줘요. 애들한테 시켜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빈칸 추론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빈칸 추론으로 만들어냅니다. 또 뒷부분도 보시면 또 하나를 냈는데 빈칸 추론, 어법 변형, 그 다음 주어진 문장 삽입, 그 다음 지칭하는 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건 한마디로 다 집어서 넣어준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해서 미리 학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평소에 올인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직전 보강을 하게 되죠. 제가 100% 다 만들어내는 문제들입니다. 학교 선생님 시험지 제가 봐가면서 이런 문제 이렇게 내겠다. 다 이제 유추를 해서 그거에 맞는 유형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그래도 10문제 정도는 적중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변형을 좀 세게 넣어서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 기존 원래 지문 공부는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르고 시험의 특징이라 하면 심한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미리 예방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서 실제로 당황하지 않고 잘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준비해놓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학원보다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르고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학원을 알아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두르고에 맞는 변형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잘 들으셨어요? 영어는 문제 없겠죠? 이게 참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참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가 성적이 왜 이런지 이런 학부모님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든 과목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 방학 기간 동안 너무 좋으니까 조금 더 챙길게 저는 좀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이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영어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국어 어떻게 할 것이냐. 안의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누르고 담당하고 있는 국어학과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누르고의 이제 시험 특징 그리고 문제 유형과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어 과목이라는 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누르고의 시험 특징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교과서 범위에 좀 충실한 편인데 가끔 외부 작품과 관련된 프린트 자료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의 경우에 허생전 소설이 교과서에서 출제됐는데 경제 관련된 독서 지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허생전과 경제 독서 지문을 융합해서 출제. 그래서 조금 창의적인 문제를 좀 많이 내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독서는 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6월, 9월, 10월에 봤던 모의고사의 독서 지문들은 모두 지문은 그대로 문제는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문제가 늘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킬러 문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법에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단답형이 있거나 서술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차감이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객관식이다 보니까 하나 같으면 크게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잘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인데요. 첫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범위도 있지만 모의고사 독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작품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문법과 문학과 독서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문법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독서도 준비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독서의 경우에는 준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지문만 공부한다고 해서 선택지의 내용을 바꿨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즉 기본적인 문해력과 독해력이 같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은 지식문형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문법 개념을 잘 알아야 빨리 읽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문제 결국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게 어휘력과 문해력이거든요. 특히나 요즘 아이들이 한자어, 이음절 단어를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이제 단어 뜬 내에서는 질문 목록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공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경시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시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로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한자어 이음절 단어가 약해요. 그만큼 텍스트를 접하는 일이 적기 때문인데요. 결국엔 지금 책을 읽어서 독해력을 늘리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요. 기출문제 그리고 고전식, 고전 소설에 나오는 어휘라도 필수적으로 암기 해서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시험 범위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교과서 범위에 충실하면서도 외부 자료가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지식문형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파열화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 표현이라서 사실 잘 배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법 개념을 충분히 알았더라면 이걸 읽고 이게 뭘 나타내는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음분 단수나 라는 문법 용어들.
그리고 이 맞춤법 조항은 사실 이 조항을 보자마자 도움 변동에서 뭘 요구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대응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 그냥 내용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조항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지시문이랑 문법 문제가 나와 있죠? 조금 까다롭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도움 변동 이외의 시험 범위의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다른 문법 용어까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법 용어과 관련된 지시문을 이해한 뒤에 다시 선택지로 돌아와서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배점이 5점이죠. 가장 높은 배점입니다. 요거 하나 틀리면 등급이 하나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질문을 해석하려면 결국 문법 개념을 알아줘야 돼요. 사실은 9월방학 내내 아이들이 국어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문법을 미리 해둬야 학기 중에 수학, 영어 할 시간도 조금 벌 수 있고 문학이랑 독서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고 문법을 미리미리 조금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고 선택지의 표현과 구성의 난도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예를 들면 갑을 동정의 대화를 구성해서 맞는 애들 골라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게 상위권을 가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매주 암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빈칸으로 주어집니다. 빈칸에 있는 걸 다 채우고 암기할 때까지 반복해서 숙지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주변학교 기출과 그리고 문법은 모의고사 기출 유형을 많이 반영해서 출제하세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들이 워낙 훌륭하게 만들어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문학작품과 비교 감상 도구를 통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수능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이에요. 즉 모의고사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죠. 자, 보시면 여기 허생전에 나온 허생부부와 시에 나와 있는 흥부부부의 내용을 비교하라라는 내용인데 결국 이 시에 대한 해석도 되고 앞에 있는 허생전에 대한 해석도 되는데 그 두 개를 비교 감상하는 게 안 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갈래간 학습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떻게 대응시켜서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의고사나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과서 내용도 숙지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보기가 나와있죠. 보기를 통해서 극갈래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 결국 인물의 정서와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만 이 관점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따로 이것 따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세 단계가 적용이 안 돼서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고 충실하게 교과서 학습 이외에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게 중학교 국어와 조금 다르죠. 중학교는 대체적으로 지문 그대로 그리고 암기한 그대로 출제된다면 그거는 응용을 하고 다른 것과 비교 감상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몽타주 기법에서 이 극달 시나리오와 관련된 기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종의 비문학 독서 지문처럼 이렇게 수록나가 있죠. 이 자리에서 이 보기를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있는 문해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변제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양한 텍스트를 미리 접해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대화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내용 일치가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국은 이거 자체가 선택지의 구성이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의 길이가 사실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하는 속도도 빨라야 할 것이고 정확하게 읽어서 정확하게 처리할 필요 있어요. 조금이라도 얘가 늦거나 얘를 못한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약. 결국에는 어휘력과 문해력이 요구가 되는 건데 이런 건 정말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에 나오는 단어들을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3월 모의고사가 뭔지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3개년 기출을 분석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중학교 때 100점 받던 친구들도요 3월 모의고사 볼 때 4등급, 5등급, 60점, 7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들고 처음 시험 보고 와서 아이들 상담하는데 시험 분위기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반은 자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학습 분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시험을 절대로 안 받아서 않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니다. 자, 나 모의고사 독서 질문 배웠는데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과학 질문을 그대로 질문을 시켰고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를 거기에 내용만 조금 변형해서 출제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 그럼 지금 공부해갔으면 다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문맥이 달라져요. 결국에는 독서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선택지를 이해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하고 지문에서 근거를 잡아서 적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 평소에 틀린 시간에 어휘도 암기해야 되지만 독서 지문을 계속 풀어줘요. 스스로 지문 해보고 꼼꼼하게 읽고 제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질문을 하는 편인데 평소에 하루에 신문기사 한 통이라도 있는 친구 들어봐 라고 하면 정말로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글 자체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일단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80분이라는 모의고사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긴 호흡에 집중하고 먼저 기르는 게 선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되게 어려운 프라이드와 서르트라는 철학자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유경식으로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경식으로 학습하려면 이거 박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그 자리에서 학습하고 문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줄 혹은 네 줄까지 가는 선택지를 끊어서 읽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밑에 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 결국에는 기출지문을 학습해야 된다. 문해력을 인하여야 한다. 이게 어머니들께서 많이 여쭤보세요. 아버님들이었고 아이가 지금 책을 읽어서 좀 독서 능력을 기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러시는데 사실 수능 기출문제나 내신 기출문제에 필요한 정보나 어휘들은 다른 인문학 서적이나 과학 서적을 읽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차라리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다른 책을 읽을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아이들 학원 가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 수행평가 시간 비교하면 절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기출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어휘 그리고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 때는 4책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문학문법 독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의고사도 다르겠지만 편의 시간에 한 지문, 두 지문이라도 조금씩 다뤄서 아이들의 독서력을 길러줄 거예요. 그리고 오전 시가와 소설은 아이들이 어휘 때문에 글을 읽기 어려워요. 필수 어휘를 안 하고 그다음에 기출지문을 통한 대견의식 학습.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풀이인데요. 아이들마다 점수가 비슷해도 틀리는 문제 유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국어는 수학이나 다른 과학 과목과 다르게 위계를 쌓아가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비어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자료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참 잘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 손을 마치고요. 네, 기강에는 3월 9일이니까 참여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리고 이제 전교 1등, 국어 전교 1등을 배출하긴 했습니다. 네, 그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잘 들으셨어요? 국어가 이게 또 골라놓은 거가 어려운 말씀만 드리면 해보시는데 그동안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해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라서 좀 뒤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 시험이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 성적은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 이제 그 어떤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이제 영어 수학의 발목이 또 잡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틈날 때마다 국어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좀 국어에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익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강남국어원 수학과 배익정 강사입니다. 네, 배익정 강사입니다. 두루고 내신자가 설명에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루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변 지역에서 사실 제일 많은 학교까지는 아니긴 한데 좀 많은 편에 속해요.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세종고가 뭐 이제 저희 해밀고 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들 제외하고 나면요 보통 200명 한 초반에서 200명 중반 정도. 이제 세종고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한 270명, 80명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두루고 같은 경우는 300명이 넘어간 지가 조금 이제 작년부터 넘어갔고요. 근데 작년에 제 기억에 맞다면 현재 2학년들이 1학년일 때 310명으로 시작했는데 9명이 전화를 건 건지 좀 빠졌고요. 지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311명으로 이제 좀 운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두루고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과학 중점반 요걸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학년들도 과학 중점반을 운영을 한다는지 안 한다는지 제가 이제 학교 설정 자체를 간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과학 중점반을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중점반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2, 3학년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선택 과목들 자체를 이제 좀 줍니다. 그래서 수학을 많이 좀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과학 중점반이다 보니까 이과 친구들이고 이과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친구들한테 선택권을 좀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허물과 통계를 선택으로 가는데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사실 이과 쪽 갈 친구들은 전부 다 선택을 했었어요. 그것 따려고. 그 다음에 3학년으로 갔을 때는 기하와 미적분 중에서 뭐 태기를 또는 2개 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대부분 다 선택을 했고 기하를 추가로 더 선택해서 총 수학을 3과목 다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건 이제 조금씩 좀 달라질 겁니다. 근데 현재 이제 예비고 1학년들은 사실 3학년 때 이게 미적분이나 기하를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3학년들은 이상 2학년들은 수능으로 기하나 미적분 활동을 선택을 해서 보잖아요. 근데 지금 예비고들은 사실 그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3학년 때 과연 기하와 미적분을 할 것이냐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3학년 때도 물론 수학 시험을 가지고 좀 시험도 내고 뭐도 보고 하겠지만 사실 수능 과목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원 아니면 수학 이제 공수 원, 투 아니면은 이제 뭐 대수 아니면은 미적분 원 이 수능 범위를 가지고 분명히 한 번 더 볼 수 있는 뭔가를 좀 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사실 뭐 학교 내부에서 어머니들께서 혹시 학교 뭐 예비 소집이나 학생들 봤을 때 아니면 계약을 했을 때 또는 어머님들께서 학교 자체 이제 설명회를 갔을 때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셨으면은 혹시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과학 중점반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원래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르고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인원이 적은 학교들은 사실 1등급 이제 9등급 기준일 때 1등급 학생들이 막 5명, 6명 정도면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등급을 따려고 해야 되는데 한 학교마다 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4명, 5명씩은 항상 있단 말이죠. 걔네들은 거의 붙박이처럼 붙어 있다 보면은 그 나머지 한두 자리를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르고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13명. 그러다 보니까 2등급인 친구들이 나도 막 1등급 변경하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도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1학년 때는 2등급 계속 나오고 3등급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1등급까지 올라가고 막 5등급이었던 친구들이 2등급까지 올라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기회는 있고 성적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인원 많은 학교의 장점이니까 좀 등급이 조금 처음에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좀 1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는 5등급제로 가면은 3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여유가 생겼죠. 이제 좀 수학에 더 이제 좀 힘을 투자하고 본인이 내가 수학은 좀 너무 싫었다, 수학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조금만 더 공부하면 들어오는 생각보다 되게 정말 잘 나옵니다. 그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참고해야 될 부분은 여기 제가 빨간 색깔 메모치는 부분이죠. 여기 같은 이쪽에 이제 변별력 문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기출 내신 분석표를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걸 보면은 1학년과 2학년이 사실 좀 비중이 좀 많이 달라요. 변별력 문항이 작년에 조금 쉬운 편이었어가지고 지금 5개? 물론 제가 생각하는 변별력 문항인데 실제로 학교 친구들은 이제 학생들은 좀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 좀 적으면 한 3개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마플 시너지라던가 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학력평가 같은 거에서 좀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두루고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한 2년 전, 3년 전 그때만 해도 두루고 시험은 진짜 쉬웠어요. 이 지역에서 제가 시험 대비시켰던 모든 학교들 중에 가장 쉬운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앞에 이제 제가 바로 직전에 세정고 설명회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쉽다.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잘하는 거에 비해서 쉬웠던 거지 두루고는 그냥 절대적으로 쉬웠어요. 무조건 1등부터 96점, 7점, 8점 나오고 그랬던 게 두루고인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작년 9월에 재작년에 이제 1학년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의고사 29번 킬러 문제를 갑자기 하나 딱 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물론 뭐 대정고, 아동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종종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두루고도 이제 점점 모의고사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습지 자체가 지금 현재 2학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상 3학년을 예를 들어보면은 1, 2학년 때 걔네들도 학습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죠. 학생들한테 야 학습지 내가 좀 안 풀어줘도 되겠냐? 그때 당시에 제가 시험 대비를 두루고를 대비를 안 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학습지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좀 풀이해줄까? 라고 물어봤는데 학습지 너무 쉽다고 그냥 할 필요 없다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2학년들 기준으로 학습지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교재가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도 많이 담고 있고 그래서 학습지 자체의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갔다.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두루고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제 그냥 뭐 자랑하는 거죠. 이제 뭐 제가 내신 대비 교재로 만들었던 것들에서 이제 실제 시험에 학교에 비슷하게 나왔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 보고 있는데 사실 영어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그냥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수학은 사실 수학을 손을 떼신 지 오래된 아버님들께서는 딱 보자마자 이 그림 맞추기더니 이거 뭐가 비슷한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일단 넣어두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사실은 이거 이제 뭐 쌤, 마플, 뭐 EBS, 그 다음에 뭐 개념 원리 이런 것들 어떤 걸 풀어보더라도요. 사실은 시험 문제는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입니다. 모의고사만 공부한 친구들은 학교 시험 못 보나요? 결국 그 문제가 그 문제고요. 쌤에 있던 문제들만 봐도 마플 시너지에 다 나와 있고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가 제 스터디도 다 나와 있고요.
그게 조금 변형돼서 좀 2개 이상, 3개 이상 합쳐가지고 한 문제를 만드는 게 모의고사 스타일일 뿐이니까요. 어떤 문제집을 풀었다, 내가 풀어봤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학습지를 풀어보면서 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이 윤곽되어 있었으니까 내가 본 문제 분석하는 거랑 풀어보지 않은 문제 분석하는 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 3학년 2, 3등급 좀 그래도 중상위권 쪽으로 간 친구들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 좀 많이 평소에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모의고사 문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좀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루고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게 사실은 뭐 두루고 시험 설명입니다, 세종고 설명입니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2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두루고가 조금 늦은 편이었고, 세종고나 아른고들은 뭐 훨씬 더 예전부터 어려져 있었고, 제일 급격하게 변한 게 이제 작년 기준 중천고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런 식으로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좀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하고 있는 설명회들마다 어머님들한테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고,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 비중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 비중이 이렇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예비고 1학년들이 1학년이 되는 올해는 사실 또 새로운 개정 교육이 시작이에요. 매년 개정 교육이 처음 시행되고 나면 첫 해는 보통 시험이 좀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 선생님들도 이제 5등급제 처음 해보셨거든요. 지금 뭐 10수년째 계속 9등급제였잖아요. 아니면 6등급제인가. 또 5등급제는 또 선생님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애들을 좀 분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시험을 내서 좀 난이도 구분을 지을지, 예전보다 좀 쉽게 내도 애들이 구분이 충분히 될지, 아니면 예전보다 좀 더 오히려 어렵게 내야 1등급에서 이제 좀 상위권, 중상위권에 어떻게 갈라질지 달라질 거라서 학교 시험에서도 계속 이제 좀 난이도가 조절을 좀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는 좀 쉬웠다, 기말고사는 좀 어려운 편이었다가 2학기 때 좀 더 어렵게 내볼까 했다가 애들이 너무 놀고 하니까 또 쉽게 내봤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개정 교육의 첫 해는 좀 쉬운 편에 속하니까 그 부분은 좀뭐 어떻게 보면 안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출제 경향은 하나의 지표인 것 뿐이고,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모의고사는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가 다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뭐 아직 예비고일 없는 분들은 좀 빠른 얘기기는 한데, 고3 수능 때가 되면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2학년 6모, 2학년 9모부터 이제 그 다음 해 치는 본인들의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좀 판가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수원, 대수나 미적분 원의 난이도가 어떤 부분이 좀 더 쉽게 나오고 어떤 부분이 좀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 또는 이제 재작년부터 6모 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던 평소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지 않았던 내신 대비형 유형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또 튀어나오진 않는지, 신유형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고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간단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잘 보셨죠? 수학도 문제 없겠죠, 그죠? 수학은 정말로 대학 입시에서 변별의 초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수학이 생각했던 대로 점수가 안 나오면은 희망했던 대학, 원했던 대학을 많이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수학에서 결정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수학은 그대로 집중을 해야 되고 한순간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뭐 수포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포자가 갈 대학은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학은 포기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극복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과학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최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과학강사 최혁입니다. 첫 번째는 제 이력이어서 한 번씩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부터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희 사실 두루구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영역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 물화생지 원투로 배우다가 이제 변경 후 이제 저희 아이들부터는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화 각 영역별로 이제 3가지 과목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 8과목 중에서 보통 이제 2학년 때는 3개, 3학년 때는 2개를 선택을 해서 그중에 5개를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서 보통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 두루고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올해 아이들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 과학 중점학교라는 이 기본적인 좀 어떤 그 뿌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 선택해야 되는 개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현재 물화생지 2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2개를 선택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절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뭐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목들에서 2가지 사실 교과목으로 파생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비율이 이제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3 아이들이 보고 있는 이 2과목이 이제 내신에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등급 정확하게 산출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다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화생지 1,2는 수능 폐지가 되었고 통합과학 1,2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유형이나 배점도 좀 달라지게 돼서 제가 이거를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변경 전에는 문항수가 20문항이고 저희 과학탐구는 2점짜리와 3점짜리 배점이 2가지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제 50문항, 50점, 시간은 30분.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부터 변경 후입니다. 변경 후에는 이제 보통 원래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한 10문항을 늘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탐도 10개를 늘리고 과탐도 10개를 늘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20개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을 해서 25문항으로 늘렸고 자, 배점이 이제 3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1.5점, 2점, 2.5점. 이제 그전에는 이 3점짜리가 킬러 문항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2.5점짜리가 킬러로 바뀌겠죠. 시간은 40분으로 10분이 증가되고 만점은 똑같이 50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 후 수능 유형이어서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교육부에서 이거 5월달에 좀 내려고 했었는데 5월달이 아니라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급격하게 딱 내가지고 약간 좀 따끈따끈한 정보이니까 좀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두루고 과학 선택 과목입니다. 이거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편집표 다들 받으셨을 텐데 일단 저희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 1과 과탐실 1을 배우게 되고 근데 여기는 과탐실 1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 과목은 아닙니다. 수행 100%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어쨌든 이 둘을 합쳤을 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그 시간표에 딱 박히는 과학의 개수가 이제 5타입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두루고 편집표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국영수보다 이제는 탐구가 조금 더 시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학년 과목에서는 과학과 사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과학 강사이지만 아이들이 전체적인 내신을 봤었을 때 사회랑 한국사를 버리는 게 저는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둘이 합치면 시수가 7단이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학원에 다녀도 국영수 바래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열심히 챙기려고 하는데 이제 사회나 한국사 같은 아이들이 버리는 1순위, 2순위예요. 첫 번째로 버리는 건 백발백중입니다. 100% 한국사예요.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2등은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반대로 챙기면은 다른 애들 이제 깔아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거죠. 깔아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점수가 높아버리면은 확 내신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이제 안 되는 과목이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제가 3+1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있는 이 3의 의미는 저희 이공계를 기준으로 과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1은 이제 사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 두루고 같은 경우는 과학 4개를 해도 되지만 저는 완전 비추 하는 강사입니다. 과학 강사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수학도 과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2과목과 물리화학을 같이 한다? 미리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좀 비추천하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도 보시면은 여기 3+1이 마찬가지 과탐 3개, 사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2+2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과탐 2개를 하는데 사실은 3+1을 학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2+2라고 했을 때 3학년 1학기 때만 과학이 아니라 국영수, 과학, 사탐을 모두 합쳐서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2개는 이제 국영수 중에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고르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지금 물화생지 내용을 봐주시면은 지금 아이들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걸 1년 동안 배우던 교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학기에 이제 완전 찌부짜부 해가지고 다 배우는 이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같은 이 과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과목에서 이제 쪼개지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 과목들이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2학년 1학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얘네 선배들은 1년 동안 배웠던 거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헐떡일 거고, 사실 교육부에서 성취 기준 개수 줄였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개수 자체로는 절대적인 숫자로는 줄었지만 사실은 줄여진 게 아니라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라인이 물리에서 쪼개지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황색 화학, 초록색 생물, 이제 파란색이 지구과학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 융합과학 탐구를 저는 좀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저는 좀 유도를 할 건데, 왜냐하면 얘가 융합 과목이어서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이 그만큼 좀 라이트해지겠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과목은 사실은 이 수업을 깔고 아마 통합과학 수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의 좀 핵심은 뭐냐면 1학년 때 시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2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라색깔 융합 과목을 빼고서만 봐도 12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를 좀 빨리 결정을 해야 이제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학교에서 이제 너 이제 뭐 할 거야 하는 이제 프린트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제가 아이들이랑 1대1로 지금 상담을 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 조금 학과나 꿈이 있어야 제가 정확하게 딱딱딱 이거 그럼 가자, 이거 타자 딱 할 수 있는데 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딱 이래버리면 사실 저도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진로에 관련된 과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1학년 때는 아이들이 좀 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1학년 2학기가 아닌 1학기 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드린 편집표를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1학년 때는 공통과학이고요.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이제 이 사탐이랑 과탐 합쳐서 4개 중에서 3개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사탐을 선택하는 루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메디컬 계열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화생지와 이제 여기 보시면 윤리와 사상 혹은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과목으로 당연히 타야 자소서를 쓰기가 너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난 지구과학 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지구과학 루틴은 사실은 문과에서는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보통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공부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유념해서 제가 좀 아이들한테 루틴을 짜주는 편이에요. 네,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다 봐주시면은 이제 들어오고 선택권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바로 시험 유형 분석 들어갈게요.
자, 우리 두로 같은 경우는 물리가 매우 어려운 학교입니다. 사실은 다른 영역보다도 물리가 왜 어렵냐면 이 물리 작년 기준으로는 통합과학 물리 선생님이 고3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셔가지고 지금 이 유형을 보시면 저랑 저 말고 저희 학원에 다른 과학생들이 계신데 이 문제를 보고 사실은 좀 기겁했던 문제예요. 지금 이 그림이 물리 원 자기 파트에서 수능으로 이제 나왔던, 물론 보기는 좀 다르지만 그림 자료 자체가 수능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고 아이들이 이 그림을 딱 봤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로고는 물리 파트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물리는 시험 범위가 누적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 봤던 거 1학기 기말고사에 또 보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누적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두로고는 좀 물리를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념해서 우리 아이들 물리 공부 시킬 때 이제 그런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화학 보면은 사실 화학은 타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막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얘네들은 뭘 좋아하냐면 딱 하나 그림으로 주면 될 거를 줄글로 줄줄이 늘려서서 아이들 보고 이 과정, 실험 과정을 생각하고 유도해내는 이런 추론 문제를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보기 자체가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 해석하는 데 좀 우리 두루고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과학도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 좀 어려운 편인데 이 자료도 생원에 있는 생태계 파트 유형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보기만 1학년 수준으로 바꿔서 냈지만 사실은 이런 자료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두루고는 물리,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세 가지나 다 들어가 있어요. 타 학교보다 우리 두루는 과학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옆에는 이 지구과학 그림. 작년에 이 그림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갔었던 내용인데 이게 오답률이 1등이었습니다. 물, 화, 생지 중에서 모두 이 모든 시험 범위 안에서 오답률 1등 문제였었고 아이들이 이 학교 선생님이 사실 장난을 쳤던 거예요. 이 진한 굵기선이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거 경계선이구나 단순히 딱 본 거죠.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숫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완전 조그맣게 주고 경계선을 굵직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또 제일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3번 문제였고 제일 마지막 문제였는데 애들 입장에서 거의 다 이제 심리전이죠. 이제 시험 끝났네. 문제 좀 쉽네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도 사실은 좀 쉬운데 이런 자료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 두루고는 과학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제 강의 스타일인데 여기 제 학생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계속 판서 수업 지향하고 있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시험 대비 때 킬러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하게 필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 보내줘서 바로 익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얘네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에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저희 과학생들은 다 이미 2과목을 수업하고 있는 강사들이어서 좀 사실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과학생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 2과목을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좀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교재인데 이번에 제가 사실은 요즘에 거의 야근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이 이 교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족했던 거 그림 자료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출판사 맞게 좀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선택. 이거 암기집인데 이제 저희 시험 대비 때 블랭크 뚫어서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고 사실은 이 블랭크의 개수가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이도 문제는 당연히 못 풀고 개념형 문제도 못 풀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좀 빡셀 수 있지만 점수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그 다음 교재는 과학 천재라고 해서 제 문제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강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강남 3구에 있는 주요 학교들 기출문제 또 우리 세종 그 근처 학교의 기출문제 유형 중에서도 좀 난이도별로 좀 뽑아가지고 만든 교재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제 수강 후기여서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이 복잡 해정도가 과학뿐이 아니에요. 수학도 바뀌었고 더 늘어났죠. 미적까지 다 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도 언매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선택에 의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언매까지도 다 해야 돼요. 언매 화작도 다 해야 돼서 학습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과학, 국어, 영어는 교과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류고등학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은 전국적으로 교과서가 달라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그레이드별로 반을 편성해준다. 그래서 전 학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거의 비슷하다. 수학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학원에서 주로 학생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간혹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학부모님들을 거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습관이라든가 사고 방식이라든가 성적까지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님과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입시 준비 과정을 보면 보통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자유롭지 못해요. 공부는부터. 근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초등학교 2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한 8년 됩니다. 요즘 뭐 세월이 빨라져서 강산이 5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는데 거의 상당히 강산이 한 번 넘게 2번 가까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 긴 세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입시에 대한 압박감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무리 성적이 안 좋은 아이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성적을 잘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꿀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냥 그거를 자기가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하지만 자기도 성적을 잘 받아서 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뿌리 깊은 소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좋을 때는 다 부모님들이 좋죠.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내 아이의 성적이 잘 못 나왔을 때 그때 그냥 표정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 버리면은 아이들이 무척 당황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정 관리를 참 잘해 주셔야 된다.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표시가 나요. 그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기대를 어긋나지 않으려고 지금은 비록 성적이 안 좋더라도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감정이 관리되지 않은 채 특히나 실망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채권 추심하듯이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거 아이들이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주어놓고서 이렇게 따지듯이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좀 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은 저는 부모님들이 참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다는 것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좀 절제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압박이 심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기댈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 생기부 만들고 뭐 하려면은 또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만인의 의리예요. 학부모님들의 의리고 학생들의 의리고 또 상급자한테 또 의리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남들 보듬을 학생들을 보듬을 시간이 없어요. 자기 처신이 급급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뭐 인터넷 한번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조심스럽게. 학원에 보내면은 학원 선생님들은 실적 위주고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가혹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기댈 곳은 집밖에 없습니다. 가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성적표에 따라서 그냥 표현을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학원을 믿고 보냈는데 학원은요 요즘 학원 선생님들은 옛날에는 배천에서 용난다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용난다는 말을 굳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믿지 말고 가능하면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참 속상하더라도 이렇게 보듬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급하죠. 부모님들 이제 우리 아이가 혹시 이제 현장에 발을 디뎠으니까 급하고 뭐 여러 가지 결과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이 침착하시고 좀 냉정하시고 여유 있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당부라고 하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